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의 법칙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성공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년씩이나 공부했는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의 법칙이 뭡니까? 물으면 몰라. 감이 안 잡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나? 카네기라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자연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연법칙. 왜? 이미 자연법칙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한반도에서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봄에 모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둬야 돼요. 가을에 못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법칙을 자연법칙을 어겨서는 절대로 농사에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도 하냐면은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농장의 법칙에 한번 빗대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건 대부분 다 아시죠? 계략적으로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 이제 농사를 지어 봅시다. 밭 깔고, 씨 뿌리고, 풀 베고. 뭐, 그런 것도 하지만은요, 맨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거둘 것인가를 정해요. 자,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는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정해져야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쌀을 10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벽씨를 한 마를 뿌려야 되겠다.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가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고구마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순을 얼마를 내야 되겠다. 자, 땅콩을 2가마 거둬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밭을 어떤 밭을 사야 돼요? 강가에 있는 모래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문원에다 땅콩 심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문원이냐 아니면은 모래밭이냐도 결정이 되고 언제 심을 것인가도 결정이 되고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도 결정이 되고 농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며 인건비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모든 것이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쌀 10가마.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쌀 10가마가 목표죠. 그렇죠? 쌀 10가마라는 목표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 관리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영학에서는 MB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목표에 의한, 그렇죠? 목표에 의한 매니징, 관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뭘 해요? 관리를 하죠. 기업이나 국가 경영은 다 이렇게 해요. MBO에 의해서 해요. 여기서 아마 대기업에 근무를 하셨거나 중견기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목표관리 과정이라는 과정, 뭐 3박 4일이나 6박 7일, 5박 6일짜리 생산성 복무라든가 이런 데 사는 교육들 다녀왔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MBO 과정이 있어요. 목표관리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컨트롤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제 처음 이런 이론이 정립이 됐냐면은 케네디 미 대통령이 이제 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유인 우주선을 먼저 쏘았죠. 그러니까 70년대가 되기 전에 그래서 달나라에 몇 년도에도 착륙했어요? 69년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62년인가 아무튼 60년대 초반에 70년대가 되기 전에 기한을 정했죠? 목표는 뭐예요? 달나라의 사람의 발자국을 찍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목표가 주어지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로켓은 어떻게 개발하고 사람은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로켓의 또 소재는 어떻게 개발하고 그 소재의 실험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표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야. 그래서 여기서 늦어지면은 69년까지는 해야 돼. 안 돼. 그럼 일정을 더 당겨. 그냥 달에 안 내리면 안 되냐? 옆에만 갔다 오면 안 되냐? 안 돼. 목표가 달에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착륙선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목표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게 되는 이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 예산이라든가 기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뭔지 예산 편성 다 하죠. 그리고 중장기 계획 다 세워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될 건지 미리 전부 다 목표를 세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농장의 법칙은 첫 번째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것이 맨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고 세 번째 가꾸면은 결국은 이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먼저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못자리는 몇 평, 노는 몇 평, 인부는 얼마나, 언제 심어야 되고, 그래서 쌀 10가마를 계속 생각하면서 김매기도 하고 뭐도 하다가 가을 거지를 하면은 농부의 머릿속에 있던 쌀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창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고로. 농부의 머릿속에 먼저 쌀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은 가을에 농부의 창고에 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당연히. 자, 농부의 머릿속에 땅콩 2가마가 먼저 들어왔으면은 어때요? 땅콩이 들어오겠죠. 고구마가 2가마가 들어왔으면은 고구마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게 들어와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 자, 이 건물이 있어요.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11년 전에는 없었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데 먼저 지어졌어요, 이 집이. 어디에 지어졌겠어요? 설계자의 머릿속에. 그렇죠? 이거를 2층으로 할 건지 3층으로 할 건지 5층으로 할 건지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지어가지고 머릿속에 지어진 거를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시공업자한테 주니까 시공을 탁 하니까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집이 먼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설계자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집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디? 설계자의 머릿속.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은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모습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성공한 나의 모습이 먼저 어디에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내 머릿속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겠죠. 그렇죠? 뭐 좋은 차 관심 없는 사람들 치웁시다. 그러면 좋은 집, 그렇죠? 좋은 집에 살게 되겠죠. 그럼 좋은 집이 먼저 어디에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집? 좋은 집. 그래갖고는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 사러 왔는데요. 어떤 집이요? 좋은 집. 그 사람 집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래가지고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방은 몇 개,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위치는 어디 딱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집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할 때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자, 여러분
현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가 있어야 돼요? 많이요. 많을수록 좋죠. 그 사람 돈 못 가져요. 나는 1억이면 1억을 내가 현금 통장에 넣어놓겠다. 빚 없는 상태에서. 5억 넣어놓겠다. 10억이면 10억. 그것도 남편 몰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1억. 뭐 이런 목표. 돈을요 딱 정해야 돼요. 얼마 이상을 내가 반드시 갖겠다. 얼마 이상을 반드시 갖겠다. 그 대신에 하한선도 정하지만요. 여러분 상한선도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리더들한테요. 상한선을 반드시 정하라고 그랬어요. 얼마 이상은 갖지 않겠다. 돈이 계속 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쓸 돈을 정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쓸 돈을 정하고 더 이상 벌리면은 이 돈은 내가 갖지 않고 내가 어디론가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돈을 가질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데도요 한없이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진짜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회원들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건 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이상 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로얄 클럽에 계시는 분들이요. 리더스 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존경의 눈빛으로 봐요. 이렇게 훌륭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같은데요. 자기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도요. 자기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서부 쪽, 동부 쪽 매달 가서 지금 강의해주고 있어요. 자기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 왜? 그건 봉사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매주 들어가요. 도쿄하고 후쿠오카에 지금 매주 세미나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로얄 클럽에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리더는요. 마케팅 업계에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자기 파트너들 챙기고 다른 사람 파트너 있으면 라인 옮기라고 하지. 다른 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공동으로 서로 해주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받아도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로얄 클럽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정말 제가 감동을 해요. 너무 자발적으로 일정 서로 탁 의논해가지고 쫙 하고요. 내가 우리 김성심 스타마스터님 후쿠오카에서요. 그 세미나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도쿄에 오기로 한 담당자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사장님이 도쿄는 이번에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갈게요. 후쿠오카에서 한국 오는 것보다도요. 후쿠오카에서 도쿄 가는 게 더 멀어요. 근데 거기를 날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호텔비니 뭐니 이런 게 싼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기 파트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 전체가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서로 돌봐줘야 된다. 내 파트너가 없더라도 내가 가가지고 도와주면은 또 다른 리더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런 신뢰가 쌓여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고 하는 것은 뭐 품질 좋고 가격 싸고 무슨 우리 마케팅 플랜이 좋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기가 막힌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더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서로 가서 강의해주자. 서로 가서 강의해주자. 바꿔버린 거예요. 문화를. 오늘 어디가 더 효율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